모델은 에피션트 넷인데요. 에피션트 넷은 신경망의 크기를 좀 균형 있게 확장해서 높은 성능을 달성했던 이미지 분류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처음에 인스톨한 환경 세팅에서 그 에피션트 넷 파이토치 라이브러리에서 불러올 거고요. 이걸 이용해서 가중치도 사용할 수 있고 좀 쉽게 모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피션트 넷을 불러오고 어떤 저희만의 리그레서를 좀 커스텀을 할 건데요. 먼저 베이스 모델이란 거를 불러와야겠죠. 그래서 베이스 모델은 에피션트 넷에 from name이라는 거를 가지고 모델 이름을 적어주면 에피션트 넷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름은 에피션트 넷 B0 B 9까지 있나? 7, 8도 있고 그럴 겁니다. 이런 식으로 불러올 수 있고요. 에피션트 그래서 이렇게 불러온 모델을 또 그대로 사용하면 안 되죠. 어떤 그 입력 채널 변경을 해줘야 되고 또 베이스 모델의 어떤 마지막 채널도 마지막 레이어도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당연히 이런 건 다 찾아봐야 되고요. 검색을 하거나 GPT에 물어봐도 다 대답을 해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베이스 모델 한번 바로 불러와 볼게요. 베이스 모델에서 모델 네임인데 네임을 에피션트넷 B0라고 하면 모델을 불러올 수 있고요. 근데 베이스 모델의 첫 번째 레이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언더바 컴브 헤드 컴브 스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컴브 스템을 바꿔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확인하면 컨볼루션 스태틱 세임 패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커스텀 레이어예요. 이 레이어는 사실 이 토치의 NN에서 제공되지 않고 이거를 똑같이 구현하려면 만들어야 되는데 굳이 이번 시간에서는 만들진 않고 저희는 그냥 컨볼루션 레이어를 그대로 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뭔가 뜨는데 그냥 컨볼루션 2D로 그냥 쓸 거고요. 커널 사이즈나 스트라이드는 여기랑 좀 그래도 비슷하게 갈 거고 패딩은 11로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써진 대로 자동 완성할게요. 그 대신 이거 채널은 1입니다. 이게 바로 인 채널스가 되겠죠? 네. 얘는 모델 네임이 될 거고 나중에 저 클래스 안에서는 그렇게 바꿔줄게요. 자, 그 다음에 또 봐야 될 게 제가 베이스 모델의 마지막 레이어인데 마지막 레이어는 언더바 FC로 되어 있고요. 이 FC 한번 볼게요. FC는 리니어네요.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쓰겠습니다. 이 리니어는 nn.linear죠. n.linear 하는데 인체너스는 바꾸면 안 되고요. 아웃 피처스만 1000개가 아니고 저희는 3개죠. 예측할게. 네, 이렇게 구성해주면 되고요. 이거를 가지고 복사해서 이 밑에 줄만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입력 채널 변경하고 여기는 출력 채널 변경이 되겠네요. 네, 그러면은 이제 1위 대신에 여기서 저희가 파라미터로 인 채널스를 했으니까 이렇게 넣어주고 아웃 피처스를 또 이렇게 아웃 피처스로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포워드를 그러면 베이스 모델에 넣으면 되니까 넣으면 되고 여기 빠뜨리는 게 있는데 이 클래스 아니니까 셀프 점으로 다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또 틀린 게 from name에서 모델이 아니고 저희가 인풋을 이렇게 적어주면 모델 네임이 들어가야겠죠. 이렇게 하면은 클래스가 완성이 됐고요. 모델을 이제 실제로 생성을 하면 모델은 efficientnet regressор라는 거에 저희가 efficientnet B0를 할 거고 인채널, 아웃채널 써주면 모델이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모델을 만들었으면 잠시만요. 여기에 제가 모델이라고 변수 썼는데 실제 전체 모델은 따로 있다고 두고 이거는 스트럭처만 어떻게 보면 모델 구조만 한 거니까 efficientnet으로 적겠습니다. 밑에 있는 모델과 좀 혼동 안 되기 위해서 efficientnet으로 할게요. 그럼 이 efficientnet의 모델 입력과 출력이 우리가 원하듯이 잘 나오는지 볼게요. 우리가 원하는 건 뭐죠? x가 어떤 n, 1,256이 들어갔을 때 y가 n, 3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x를 임의로 랜덤할게 이렇게 1에 256 만들고 y를 efficientnet에 넣으면 x와 y의 쉐이프가 제대로 나오나 볼게요. 네, 보시다시피 원하는 대로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모델 efficientnet의 구조를 만들었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전체 모델을 좀 구축을 해볼 건데요. 지난 시간과 똑같이 라이트닝을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구축을 하면은 이런 함수들을 쭉 사용을 할 건데요. 확인해 보시고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이 코드가 작성되어 있는데 이 코드들이 뭐냐면 지난 시간에 했던 패션 애니스트 모델 라이트닝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 온 거예요. 그래서 항상 코드를 굳이 처음부터 다 짜실 필요 없이 이미 만들어둔 게 있으면 그거를 불러와서 좀 그대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지난 시간에 했던 그거 예측 모델이죠. 분류 모델을 가지고 우리 이번에 하는 스칼라 예측 모델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먼저 클래스 이름부터 바꿀게요. 클래스 이름이 지난 시간에 패션 애니스트 모델이었고 오늘은 카우드를 할 거죠. 카우드 이름은 원하시는 대로 바꾸면 되고요. 카우드 스칼라 프레딕터 그냥 프레딕터라고 좀 짓겠습니다. 그 다음에 CLF가 클래스파이어 이름이었는데 이번에 리그레서죠. 그렇게 써도 되고 여기 efficientnet이 들어갈 거예요. 위에서 정의한 거. 아니면 여기다가 스트럭처라고 좀 적겠습니다. 변수명 같은 거는 원하시는 대로 모델 구조 스트럭처로 할게요. 스트럭처가 들어오면 이제 이 스트럭처를 가지고 인풋으로 삼아서 로그 소프트맥스를 썼는데 지난 시간에 소프트맥스였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썼는데 이거를 이번 시간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마지막 레이어에서 활성함수를 뭘 쓸 건지는 이제 문제에 따라 다른데 이번 시간에는 스칼라 리그레션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마지막에 활성함수 쓰지 않아도 됩니다. 네, 그럼 이제 configure optimizers인데 이거는 따로 바꿀 게 없어요. 옵티마이저는 뭔가 문제의 유형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굳이 달라질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스케줄러는 똑같이 지난 시간이랑 코사인 어널링을 사용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트레이닝 스텝인데요. 트레이닝 스텝을 한번 쭉 보면 배치에서 데이터랑 타겟이 나오고요. 동일하죠. 그 다음에 지금 구성한 모델에 데이터를 넣으면 아웃풋이 나와요. 그 다음에 로스를 계산하는데 아웃풋과 타겟을 비교합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NL 로스를 사용했네요. 이번 시간에는 MSE 로스를 사용하겠습니다. MSE 로스는 NN 모듈에 MSE 로스라고 되어 있고요. 이거는 함수기 때문에 가로를 한번 써주고 거기다가 이렇게 가로 열어서 아웃풋이랑 타겟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그레이션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에서는 보통 MSE 로스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러닝 레이트는 똑같이 바꿀 필요 없고요. 로그도 그대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밸리데이션 스텝도 방금 트레이닝 스텝에서 한 것처럼 다른 건 똑같고요. 이 로스만 변경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nn.mse 로스를 사용하겠습니다. 네, 그럼 밸리데이션 스텝도 완성이 되었고요. 핏에 가보면 핏에서도 딱히 변경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대로 사용해 주시고 모니터 네, 학습하는 내용은 그대로 사용하시면 될 거예요.